안녕하세요. 별코딩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 혹은 상수를 만들 때는 var, let, const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var와 let은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하고 const는 상수를 선언할 때 사용합니다.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라면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var는 절대 사용해선 안 되고 반드시 let과 const를 사용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var를 사용하면 대체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let과 const는 그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 질문은 면접에서도 종종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var와 let의 차이는 무엇이고 const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이번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변수의 스코프 그리고 변수 호이스팅에 대한 개념도 자신있게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let과 const는 2015년 ES6 버전에서 탄생한 문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변수와 상수 구분 없이 var 키워드만을 사용해서 변수를 만들 수밖에 없었죠. var만으로도 그동안 충분히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도대체 왜, 무슨 바람이 불어서 let과 const가 새로 추가된 걸까요? 우선 var와 let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var와 let은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예요. 변수는 말 그대로 변수이기 때문에 값을 변경할 수 있어요. 얼핏 들으면 var와 let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var와 let은 분명하고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var와 let의 차이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수의 스코프, 두 번째는 변수의 중복 선언 가능 여부, 세 번째는 변수 호이스팅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스코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스코프란 범위라는 뜻이에요. 자바스크립트에서의 스코프는 코드가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뜻해요. 스코프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바로 펑션 스코프, 블록 스코프, 그리고 글로벌 스코프입니다. var 키워드로 선언된 변수는 기본적으로 펑션 스코프를 갖게 되고 let 키워드로 선언된 변수는 블록 스코프를 갖게 됩니다. 만약 변수가 어느 함수에도 속하지 않은 최상위 함수 외부에 선언된 변수라면 그 변수는 글로벌 스코프를 갖게 되고요. 아직 잘 이해가 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와 함께 코딩하면서 더 자세히 배워볼게요. 자, 저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요. 이름은 main이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이 main 함수 안에다가 var 키워드를 사용해서 x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그리고 hi라는 문자열을 할당해 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 함수 안에 선언된 x 변수를 함수 바깥에서 접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콘솔 로그를 찍어가지고 접근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 누르면은 당연히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reference 에러가 나오죠. 이 reference 에러는 참조 에러를 뜻하죠. 여기 있는 콘솔 로그는 x라는 변수에 접근을 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var 키워드를 사용해서 변수를 선언하면은 이 변수는 자동적으로 함수 스코프를 갖게 돼요. 함수 스코프라는 말은 이 변수가 선언된 함수 내부에서만 변수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콘솔 로그를 지워주고 함수 안에서 이렇게 x 변수에 접근을 하면은 그리고 이렇게 메인 함수를 호출해주면은 이렇게 hi라고 잘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걸 싹 지워주고 if 블록 하나를 만들어 볼 건데요. if true 이렇게 해주고 똑같이 var 키워드를 사용해서 변수를 선언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if 블록 안에서 변수에 접근을 해보면은 이렇게 hi라고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if 블록 안에서가 아니라 바깥에서 변수에 접근을 해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저장 누르면은 hi라고 똑같이 잘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말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if 블록 안에서 선언된 변수는 블록 바깥에서 접근을 시도하면 보통 에러를 던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이 var 키워드를 사용해서 선언된 변수는 자동으로 함수 스코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이 변수가 선언된 함수 내부라면은 어디서든지 그 변수에 접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블록 바깥이라도 말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var 키워드를 지워주고 let으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let으로 바꿨더니 바로 이렇게 에러가 나네요. 참조 에러가 났죠. 더 이상 이 x 변수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콘솔 로그를 지우고
이 if 블록 안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은 high라고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let 키워드를 사용해서 선언된 변수는 더 이상 함수 스코프가 아니라 블록 스코프를 갖게 돼요. 그 말은 변수가 선언된 블록 내부에서만 변수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변수를 if 블록 안에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if 블록 바깥에서는 이렇게 변수에 접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중괄호로 묶여진 이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이 if뿐만 아니라 while, for, switch 이런 블록들도 다 포함이 돼요. 대부분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그 변수는 블록 스코프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처음 접하는 개발자들은 for보다는 let을 사용할 때 더 친숙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죠. 이 블록 스코프의 또 다른 장점은 블록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금지하기 때문에 더 엄격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함수 안에다가 let을 사용해서 x라는 변수를 선언해주고 이번에는 hello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if 문을 만든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let으로 선언하고 이번에는 high라고 할당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 if 블록 바깥에서 이렇게 x 변수에 접근을 하면은 여기에는 뭐가 출력이 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당연히 hello가 출력이 되겠죠? 왜냐면은 여기 이 high라고 들어있는 변수는 블록 내부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이 블록 바깥에서 접근을 하는 이 x 변수는 같은 스코프 안에 있는 여기 위에 있는 x, 이 hello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한 번 더 if 문 안에다가 이렇게 접근을 해줘가지고 콘솔을 찍어보면은 high가 출력된 걸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let이 아니라 var 키워드를 사용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뭐가 출력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보면은 자, hello가 아니라 high가 출력이 됐어요. 무슨 일이죠?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var로 선언된 변수는 블록이 아니라 함수 스코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if 블록은 이 변수 x의 스코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는 같은 스코프를 갖고 있는 거죠. var 같은 경우에는 같은 스코프 안에서 변수의 중복 선언을 허용하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선언된 변수를 여기 아래서 선언된 변수가 덮어 씌워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더 이상 hello가 아니라 high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let과 var의 스코프 차이를 잘 모르고 있다면 정말 당황할 수 있어요. 왜 hello가 아니라 high가 출력이 되는 거지? 막 혼란스러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var보다는 let을 사용하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for 블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let을 사용할 거고요. i는 이렇게 0에서 1까지만 돌도록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콘솔 로그 i 이렇게 찍어보면은 0, 1 잘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for 블록 바깥에서 i에 접근을 시도하면은 당연히 참조 에러가 나요. let으로 선언된 i는 블록 스코프니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let이 아니라 var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에러가 안 나고 2까지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이 i라는 변수는 var를 사용해서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함수 스코프를 가지고 있고 이 i가 계속 증가해서 2가 되었을 때 아무리 이 for 안에 있는 조건에 맞지 않아서 for문을 빠져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여기 for문 바깥에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를 출력하는 거고요. 이거 정말 헷갈리고 안 좋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거 싹 지우고 전역 스코프, 글로벌 스코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var 키워드를 사용해서 avar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var hello 이렇게 할당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let 키워드를 사용해서 alet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let hello 이렇게 할당을 해볼게요. 자, 이제 이 두 변수는 함수로 감싸져 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전역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역 변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여기서도 var와 let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 브라우저에는 윈도우라는 객체가 있는데 이 윈도우라는 객체는 단 하나밖에 없는 전역 객체예요. 이 윈도우라는 객체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콘솔 로그를 찍고 윈도우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콘솔에 윈도우 객체가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var 키워드를 사용해서 전역 변수를 만들면은 이 변수는 윈도우 객체의 속성으로 등록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avar하고 varhello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된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let 키워드는 달라요. let 키워드로 전역 변수를 선언하면은 이 변수는 윈도우 객체에 등록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를 다 뒤져봐도 alet이라는 속성은 찾을 수 없어요. 이 윈도우 객체는 우리의 브라우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단 하나밖에 없는 객체예요. 이 객체는 우리가 작성한 코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라이브러리들이 공유하고 있는 전역 객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객체에 속성을 추가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윈도우 객체는 전역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객체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접근을 할 수 있고 값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등록한 여기 avar라는 속성이 다른 코드로 인해 덮어 씌워질 수도 있거든요. 혹은 반대로 우리가 실수로 다른 곳에서 할당해 놓은 속성의 값을 덮어 씌워버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라이브러리가 avar라는 속성을 이미 윈도우 객체에 추가를 해뒀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덮어 씌워버리면 예상치 못한 버그를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var 키워드를 사용해서 전역 변수를 만드는 거는 정말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그니까 여러분 var 키워드 사용하지 말고 let 키워드 사용해서 더 안전하게 코딩하세요. 자,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var를 사용하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미친 짓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같은 이름의 변수를 중복해서 선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var 키워드를 사용해서 x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당해 볼게요. 자, 그리고 그 아래 코드 수천 줄, 수만 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콘솔 로그 x를 출력을 하면 당연히 안녕하세요가 출력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예상을 할 거예요. 그래야만 되고요. 자, 그런데 어떤 다른 개발자가 와서 여기다가 슬쩍 x 변수를 한 번 더 선언을 해가지고 하이 이렇게 바꿔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안녕하세요가 없어지고 하이가 출력이 됐어요. 끔찍해요. 우리는 지금 같은 이름을 가진 변수를 중복 선언했어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분명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아니, 이게 에러가 안 난다고? 이건 미친 거야.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var 키워드를 사용하면은 같은 이름의 변수를 중복해서 선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서 선언한 거를 이 밑에서 선언한 게 덮어 씌워버려요. 이 안녕하세요라는 값은 하이로 덮어 씌워져 버려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게 코드를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고 다른 개발자들과 협업할 때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쓴 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수를 실수로 이렇게 덮어 씌워버리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할 거예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동료가 있다. 그러면은 이 var 키워드를 써가지고 중간에 슬쩍 중복 선언하시면 됩니다. 장난이에요.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var 키워드가 아니라 let 키워드를 사용하면 달라요. let 키워드는 중복 선언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해서 같은 이름의 변수를 선언하면은 친절하게 x가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라고 에러를 던져줘요. 너무 착해요. 프로그램이 커지고 코드 양이 많아지다 보면은 작성한 변수 이름을 까먹기가 굉장히 쉬워요. 만약에 이렇게 실수로 중복 선언을 시도하면 빨간색으로 에러를 보여주니까 훨씬 더 안전하게 코딩할 수 있게 해줘요. 더 이상 var 키워드가 하던 이 중복 선언이라는 미친 짓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var 사용하지 말고 꼭 let 사용하세요. 자, 이제 var와 let의 차이 마지막으로 호이스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이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console log num 이렇게 해서 저장 누르면은 당연히 에러가 나왔어요. 왜냐면 우리는 아직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하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먼저 num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변수에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var 키워드를 사용해서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10으로 할당해 볼게요. 아마 에러가 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해보면은 왜 에러가 안 나지? 당황스러운데요?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변수 호이스팅 때문에 그래요. 변수 호이스팅이란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이전에 변수의 선언과 변수의 초기화를 분리해서 변수의 선언 부분만 여기 프로그램 맨 위로 끌어올려주는 걸 의미해요. 비유로 얘기하자면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이전에 자바스크립트한테 우리가 사용하는 변수들의 존재를 미리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맨 밑에다가 똑같은 console log num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 첫 번째 console log는 undefined가 출력됐는데
두 번째 콘솔 로그는 10이 출력이 됐어요. 이 코드상에서는 변수의 선언과 변수의 초기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변수 호이스팅 과정에서 이 변수의 선언은 맨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마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선언문이 맨 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초기화는 이렇게 분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코드 원상복구 할게요. 이렇게.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var 선언문 이전에 변수에 접근을 하면은 이 변수 안에는 이렇게 undefined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var 키워드의 특징인데 var 키워드로 선언된 변수는 호이스팅이 돼서 맨 위로 끌어올려질 때 자동으로 undefined라는 값으로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언문 이전에 접근을 하는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undefined라는 값이 들어있으니까요. 사실 이렇게 코드상에서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곧 아직 아무 값도 할당되지 않은 변수에 접근을 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let 키워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한번 var을 let으로 바꿔볼게요. let 이렇게 바꾸고 실행시켜 보면은 자, 참조 에러가 났어요. 넘을 초기화하기 전에 접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네요. let도 var처럼 변수의 선언을 맨 위로 호이스팅 하기는 하지만 var와는 다르게 변수를 초기화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코드상에 있는 선언문 이전에 num 변수에 접근을 하면은 undefined가 들어있지 않는 거죠. 자, 근데 let도 호이스팅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선언문 이전에 접근을 하면은 에러가 나는 걸까요? 그건 바로 TDG라고 하는 일시적 사각지대 때문이에요. let으로 선언된 변수는 호이스팅이 되어서 선언문이 맨 위로 끌어올려지긴 하지만 이 코드상에 있는 선언문의 닫기까지는 일시적 사각지대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선언문 이전에 접근한 num 변수는 일시적 사각지대 안에 있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는 일시적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는 변수에 접근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를 보여주는 거죠. 이 일시적 사각지대라는 친구 덕분에 우리는 변수 선언문 전에 변수에 접근하는 이런 엉뚱한 짓을 막을 수 있고 더 안전하게 코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var 사용하지 마시고 let 사용하세요. 꼭이에요. 자, 여기까지 var와 let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이제 var을 사용하면 절대 안 되겠다는 느낌이 더 확실하게 왔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const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const는 let이랑 정말 비슷해요. const도 let처럼 블록 스코프이고 중복 선언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호이스팅 시에 초기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let과 마찬가지로 선언 이전에 접근을 할 수도 없고요. let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 가져온 거죠.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const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를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한 번 값을 할당하면 또다시 할당 연산자를 사용해서 다른 값으로 재할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const 키워드를 사용해서 a라는 상수를 선언하고 hi라는 문자열을 할당해 볼게요. 자, 이제 이 a는 상수이기 때문에 값을 변경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값을 변경하려고 시도하면은 자, 이렇게 상수에는 값을 또 할당할 수 없다라고 에러를 던지죠. 자, 그런데 이 const 상수의 특징은 선언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던 let의 경우는 이렇게 선언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새로운 값을 할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const 상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선언만 하면은 꼭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고 에러를 던져요. 이거는 말이 되죠? 왜냐면은 상수는 이렇게 할당 연산자를 사용해서 새로운 값을 할당할 수 없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지금부터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상수에 할당한 값이 숫자나 문자열처럼 원시 타입이 아니라 객체 타입이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a라는 상수에다가 이렇게 생긴 객체를 할당해 볼게요. x는 1, y는 2. 자, 이렇게 하고 이 a에다가 할당 연산자를 사용해서 다른 객체를 할당을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예상한 대로 에러가 나와요. 자, 하지만 이 객체의 속성을 바꾸는 거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a 객체 안에 있는 x라는 속성 값을 1이 아니라 3으로 바꾸고 싶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안 나요. 콘솔 로그를 출력해서 a 객체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면은 자, 이렇게 x는 3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객체의 속성 값을 변경하는 게 가능한 이유는
이건 새로운 객체를 할당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객체를 유지하면서 내부적인 속성을 변경하는 거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이런 식으로 객체의 속성을 변경하는 것도 막고 싶다. 객체의 불변성을 유지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object freeze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객체를 얼려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object freeze 이 함수를 호출해서 인자로 여기 객체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자, 아무리 이렇게 속성 값을 변경시키려고 해도 x는 3이 아니라 1로 유지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콘스트였습니다. 콘스트는 상수를 선언한다는 거 외에는 let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상수도 블록 스코프이고 중복 선언을 허용하지 않고 선언문 이전에 값에 접근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아까 let 설명드릴 때 코드로 보여드렸으니까 따로 더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자,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